네, 상무님. 부장님 잠시 자리 비우셨습니다. 아니, 한과장. 부장님이란 표현이 맞는 건가?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위상처럼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상호 간 지켜야 하는 예절들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직장 예절 중 기본 생활 예절, 복장 예절, 대화 예절, 전화 응대 예절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직장 생활 예절하면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네, 바로 출퇴근 예절입니다. 성실함의 척도가 되기도 하지요. 출퇴근 예절은 대부분의 회사들이 비슷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었지만 밀레니엄 세대, 워라밸과 같은 새로운 세대와 문화가 출퇴근 예절에도 많은 변화들을 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조직은 어떤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지 출퇴근 예절을 살펴보겠습니다. 9시까지 출근을 해야 한다면 사무실에 몇 시까지 오는 게 좋을까요? 사람마다 제각각이겠지만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고 차 한잔 할 수 있는 여유가 있다면 가장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업무 시작 15분에서 20분 전 출근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부득이하게 늦는 경우 상사에게 보고하는 것이 기본 매너입니다. 연차 사용은 최소 3일 전에 보고하여 업무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배려합니다. 그렇다면 출근을 해서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은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인사입니다. 동료들과는 그럼 어떤 인사말을 나누실까요? 가장 일상적인 멘트는 안녕하십니까 이겠습니다만 좀 더 친근하고 따뜻한 인사말들도 많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좋은 아침입니다 라고 인사하지 않을까요? 자리에 착석하였다면 주변 정리를 통해 업무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업무일지 작성과 사내 메일 확인을 통해 오늘 어떤 업무를 진행할 것인지 잠시 정리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퇴근 시에는 어떤 것들을 신경 써야 할까요? 바로 맡은 업무의 마무리 또는 미결 사항에 대한 계획입니다. 준비가 되어 있다면 다음날 업무를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퇴근을 못하는 동료를 위해 인사는 조용히, 적절한 인사말을 사용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는 표현들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이 표현은 상사에게 부적절한 표현으로 내일 뵙겠습니다 라는 인사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요즘 정보 보안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고 법적인 사항들도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퇴근 시에는 책상 및 주변 정리를 통해 사내 문서를 안전하게 보관하는 것도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간단한 퀴즈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상대방에 대한 관심을 표현할 수 있다. 모든 관계의 시작과 끝이다. 신뢰감을 높이는 기준이다. 적극적인 서비스 표현의 첫 단계이다. 정답은 바로 인사입니다. 그럼 좋은 인사는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인사는 눈 마주치면 내가 먼저 합니다. 그리고 밝은 음성과 표정이 있다면 더욱더 좋겠지요? 인사는 상대방과의 거리도 무척 중요합니다. 가장 좋은 거리는 6보 이내로 기억해두고 잘 활용했으면 합니다. 인사는 상황에 따라 목례, 보통례, 정중례를 사용합니다. 좁은 공간이나 자주 마주친 상대에게는 가볍게 사용할 수 있는 목례가 적절합니다. 그렇다면 고객을 맞이하는 접점에서는 어떤 인사가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보통례를 사용하면 됩니다. VIP 고객이나 감사 또는 사과의 표현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중례를 통해 그 뜻을 표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퀴즈를 통해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화장실에서 상사를 만나는 경우 정중례를 하며 예의를 갖춘다. 정답은 X입니다. 협소한 공간이나 화장실 같은 개인적인 공간에서는 눈으로 예의를 표하거나 허리를 살짝 숙여 인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시대가 많이 변했기 때문에 잘못을 사과할 때는 목례로 인사해도 충분하다. 정답은 X입니다. 잘못을 사과하는 경우 가벼운 표정이나 웃는 행동은 조심하고 정중례를 통해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양손에 무거운 짐을 들고 있는 경우에는 목례로만 인사해도 문제없다. 정답은 O입니다. 양손에 무거운 짐을 들고 있거나 통화 중인 경우에는 눈으로 가볍게 예의를 표해도 괜찮습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업무가 바쁠 때는 상대방을 쳐다보지 않고 말로만 인사해도 괜찮다. 정답은 X입니다. 눈맞춤이었거나 동작이 없는 인사는 잘못된 방식으로 눈맞춤, 인사말, 자세 모두 시행하는 것이 좋은 인사입니다. 지금까지 인사 예절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누군가와 인사를 주고받을 때에는 상황에 맞는 인사를 통해 센스 있는 직장인 되어보는 건 어떨까요? 직장인들은 다른 곳보다 회사에 머무는 시간이 많습니다. 만약 동료 간 기본 매너가 지켜지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불편함 없는 직장 생활을 위해 사무실 예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변 정리 깔끔하게 하기. 주변 정리하면 개인 자리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여기에는 개인 자리뿐만 아니라 공공으로 사용하는 회의실, 탕비실의 정리도 포함합니다. 사내에서 사소한 다툼들이 종종 일어날 때가 있는데요. 그 원인을 보면 회의실이나 탕비실 사용 문제인 경우들이 있습니다. 나는 한 번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런 한 번들이 모여 수십 번이 되고 그것을 누군가 매번 정리해야 한다면 단순한 문제는 아닐 거라 생각됩니다. 개인적인 통화는 업무 공간 이외에서 하고 업무 메일은 가능한 빠르게 회신합니다. 업무 시간에는 사적인 일보다는 집중해서 근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요즘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과 관련하여 집중 근로 시간을 운영하는 조직들이 많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업무 효율을 높이고 정시에 퇴근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자는 분위기죠. 2018년에 작지만 확실한 행복이라는 뜻의 소확행이라는 말이 유행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소확행이라고 들어보셨을까요? 소소하지만 확실한 횡령. 여기 취업 포털 커리어에서 조사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횡령이라고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도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출근해서 어떤 횡령들을 하고 계십니까? 리서치 내용을 일일이 신경 쓰면 피곤하겠지만 우선 의식적으로 하는 비도덕적인 부분들은 지양. 사내 비품은 꼭 필요한 만큼 사용하고 개인 소유로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무기기 작동 오류에 대한 처리법도 익혀둔다면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가끔 방문 고객에게 적절한 안내가 이루어지지 않아 고객을 방치하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누군가 하겠지라는 생각보다 내가 먼저 안내하여 상대방의 시간을 아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출장 외근 시 예절입니다. 출장 및 외근 일정은 사전에 상사에게 보고한 후 진행합니다. 간혹 상사 부재 시 갑작스러운 일정이 생길 때가 있는데요. 이 경우 유선으로 보고 후 이동하거나 상황에 따라 먼저 이동을 하고 후 보고합니다. 외출 시에는 책상에 외출 장소, 소요 시간, 연락 방법 등을 남겨 다른 동료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외출 전 당일 업무에 대해 부 담당자에게 전달하여 문제 발생 시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합니다. 외근 업무 중 중요 안건이 생기거나 급한 결정을 내려야 할 경우 상사에게 보고 후 진행합니다. 외근 업무가 끝났다면 당일 업무에 대해 유선 보고한 후 퇴근합니다. 이상 직장 생활 예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